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이제 꽃샘 추위도 물러가고요. 날이 포근합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가 한결 부드러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이 원주가 3도로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또 낮에도 9도까지 올라서요. 예년의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좀 하늘빛이 좀 흐릴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더욱더 따뜻해지고 또 금요일과 토요일엔 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선거 사무에 참여한 시청 조합원들이 겪은 불만과 개선 사항 등을 토대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원주시 선관위 이러한 그 요청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들어온 실증도시에 선정되었죠. 그 내용 준비했고요. 또 봄을 맞아서 개장한 이 횡성의 루지 체험장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3월 23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국물과 주류, 기름값 등 생활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도 예정돼 있어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이달 강원도 내 소매업체에서 판매 중인 밀가루의 평균 가격은 1kg에 2,406원으로 1월 평균 가격보다 절반 가까이 올랐고 이 도매 가격 역시 상승세입니다.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기름값과 또 2분기부터 예정된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앞으로 물가는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 내 오미크론 유행 정점을 두고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21일 기준으로 강원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방역당국 집계 기준으로 지난 15일에 13,745명을 기록한 뒤 20일에 6,301명까지 떨어지면서 닷새째 감소하는 추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향후에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오미크론 BA2 국내 검출 상황, 또 예방 접종률 등에 따라서 유행 상황이 변화될 수 있다면서 손 씻기와 검사 참여 등 자발적인 방역 수칙의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이 선거 사무에 참여했던 시청 조합원들이 겪은 이 불만과 개선 사항 등을 토대로 선관위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좀 논의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의 문성호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민과 함께하는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문성호 사무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9일에 네.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선거 사무에 이제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한 일주일 정도 뒤군요. 18일에 원주시 선관위에 이 공무원노동조합 차원에서 이 선거 사무 개선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네. 좀 그때 좀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조합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들었습니다만은. 네네네.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였습니까? 예, 사실 매번 선거 때마다 우리 조합원들이 선거 사무 종사에 대한 볼멘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었고요. 네. 예, 이번만큼은 선거 사무 종사를 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처우를 미룰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노조 차원에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겪었던 각종 불편, 불만 및 개선에 대한 조합원들 의견을 취합하게 되었고요. 네. 이를 정리해서 선관위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예. 저 평소에도 좀 볼멘 소리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번 대선 말고 어떤 좀 사례들이 또 그동안에 계속해서 누적돼 있었습니까? 결국은 장기 오랜 기간 근무를 하는데 대비해서 그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볼멘 소리는 더 있었고요. 사실상 이거는 시민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147조 및 제174조,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 제15조에 보면
투표 개표 사무원 등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직원, 공기업 직원, 그리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중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지방 공무원들은 이 선거 사무를 그냥 강제적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 불만들이 계속 이어져 나왔던 상황이고요. 그렇습니까? 보통 이런 그 선거,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지면은 네. 보통 그 원주시청에서는요, 몇 분 정도 이렇게 선거 사무원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까? 이번 대선을 제가 한번 그 자료로 확인했었는데요. 네. 이번 대선의 경우에 전국에 사전투표소가 한 3,500개 정도 있었고요. 예. 본투표가 한 14,000개 정도 있었고, 총 55만 명이 이번 선거 사무에 참여했었고, 원주시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소가 25개, 읍면동에 하나씩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본투표는 90개소에서 총 1,400여 명이 선거 사무에 투입되었고, 그중에 우리 원주시청 공무원이 사전투표에는 300여 명, 본투표에는 500여 명, 개표에는 100여 명. 예. 전체 그 투표 사무에 투입된 인원 중에 64%를 차지한 총 900여 명이 이번 선거 사무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 6월에 시행되는 지선 때는 거의 전체 사무원의 70% 이상이 우리 원주시청 공무원으로 채워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전체 원주시청 공무원들이 몇 분이시죠? 저희는 지금 저희 공무원들은 1,800여 명이고요. 이 중에 한 100여 명 정도는 지금 수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액티브하게 근무 중인 분들은 한 1,7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개표까지 합치면은 연인원으로 한 절반 이상이 네. 선거 사무에 이제 그 파견을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이번에 또 대선 때 또 코로나 그 유권자들 관련된 많은 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더더욱 힘들었던 상황에서 이번이야말로 그 불만의 정점에 가서 이런 내용들이 초출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다들 걱정인데 지선 때도 또 나가야 되는 걸 생각하면 다들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예전에 그 사전 투표가 없을 때는 뭐 한 번만 가면 됐는데 네. 이게 또 사실 이제 두 번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업무가 더 어떤지 가중이 되었었겠습니다. 이번 대선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시간 배분이라든지 네네. 이 투표 일정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그러한 또 유권자들의 불만을 그대로 또 받았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했었고요. 좀 그 밖에도 좀 어떤 부분들이 이번에 더욱더 이제 문제가 되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사실 보면 지금까지 선거 사무의 컨트롤 타워는 사실 선관인데요. 네. 매번 선거 관련해서 들려온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저희가 대선의 요구를 스타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도 그쪽은 크게 뭐 움직여주지 않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서구 행정을 일관했었던 결과가 이번에 총체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터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본투표보다는 사전투표 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죠. 우리 진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가 분석해 보니 과거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선관위 현재 투표 트렌드가 뭐냐면 사전투표가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반영 없이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투표에서 투표 장비를 투입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진행을 했던 게 우리 선거 사무를 종사하는 원주시청 직원들과 그리고 유권자 모두에게 힘들게 하는 상황이 생겼고요. 제발 다가오는 6월 지선 때는 이번 대선에서 나왔던 이런 유권자의 선거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투표 장비 충원을 통해서 유권자분들이 제발 오랜 기간 기다리지 않고 빨리빨리 투표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지금 네.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제 사전 이제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예, 일단 저희 그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판에 저희 노동조합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고요. 네.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조합원의 의견을 메일로 취합을 받았는데요. 정말 많은 조합원들이 이번 누적돼 왔던 선거 사무에 대한 불만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유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총 9개 항목으로 그룹핑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3월 18일 날 원주시 선관위에 요구하였습니다. 네, 18일에 이제 보냈고요. 네. 뭐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받은 게 있습니까? 원래는 어제 답변을 요청했었는데 그쪽 예. 선관위 원주시 선관위에서는 지금 제대로 된 준비를 하루만 더 연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오늘 오후 2시에 가서 이제 선관위 방문해서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요. 네. 오늘 이 라디오 인터뷰가 많은 또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내심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선관위에서 지금 논의를 네. 하고요. 뭔가 네. 지금 개선점들을 서로가 논의할 수 있는 어떤 합의점을 낼 수 있는 지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정말 이번 그 사전투표 때 그런 코로나가 확진된 유권자에 대한 그런 부실한 그 대응 때문에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 현장의 목소리가 이번만큼은 반영이 돼서 우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관련된 사무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보니까 이게 뭐 한 지역의 선관위에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좀 한계가 있고요. 네. 이 전체 중앙선관위에서 뭔가 좀 그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이렇게 원주 지역의 노동조합과 또 원주 지역의 선관위만 협의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상 저희가 계속 절차를 밟았는데요. 이 과정 보면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선거 사무 관련해서 지속적인 그 개선 요구를 드렸고, 그게 이제 원주시 선관위를 통해서 강원도 선관위 그리고 중앙 선관위까지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상황에서 이번에 이런 큰 이슈가 터진 이후에 저희가 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우리 쪽 의견들이 바로바로 강원도 선관위, 중앙 선관위까지 바로 직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을 갖다 이번에 구성을 했고요. 네. 오늘 그 만나서 듣는 답변 내용들이 정확하게 중앙 선관위까지 의견이 전달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 반영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오늘 좋은 어떤 뭐 합의점이 이루어진다면은 이게 전국적으로 또 동시에 이 개선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저희가 선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되게 좀 기분이 좋고요. 보람차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의견들이 전국으로까지 방영될 수 있다는 거는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9가지 카테고리로 좀 그 개선을 요청했다라고 했는데 뭐 9개를 전부 다 한다는 것은 좀 약간 좀 여러 가지 일정상 어려움이 있겠다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한 3가지 정도 정말 이것만큼은 이 대선에 비해서 지방선거에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전투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다들 누구나 동의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뭐 사실 그다음에 이제 투표소에서 남성들의 일부 악성 민원인에 대한 그런 대응들을 해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사실 저희가 해야 될 사무가 아니고 위축받아 사는 사무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 누구도 저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게 되게 좀 슬픈 현실인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더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서 선거 업무에 대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악성 민원인이라고 하면요, 투표소에서요. 좀 어떤 경우들이 있는 겁니까? 와서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냥 와서 그냥 큰 소리 치고 행세 부리면서 우리가 하는 유권 그 선거 업무를 그냥 계속 목소리 크게 하면서 방해하시는 거지. 이번에도 모 동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 원주시 선관위에는 이런 거를 갖다 제재할 수 있는 담당자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사법권을 집행할 수 있는 분들이. 네. 그분이 우리 90여 개 투표소에 와가지고는 할 수 있는 상황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90여 개 투표소에 이 관할하고 이런 것을 그 제재하시는 분이 딱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까? 선관위에 담당하시는 사법권을 가진 분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경우에도 대응이 안 됐던 부분이 결국 유권자와 우리 그 선거 사무 종사자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분을 갖다가 그 현장에서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안을 했던 거는 최대한 권역별로는 경찰 정도라도 저희랑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상황이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빨리 대응을 하고 나머지 기다리는 유권자들에게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평소에도 참 그렇습니다만 이 코로나19 특히 이제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이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투개표 상황이 진행되고 코로나19 때 확진된 분들도 한 10분 정도 된다고요? 사실상 그때 이제 사실 저희가 얼굴 확인할 때 마스크를 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확진된 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오기 때문에 크게 또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무증상이거나 내가 감염된지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물론 뭐 추정을 하는데 그때 사전 투표 때 했던 종사자들 중에 한 3일 이후에 확진된 분이 한 10여 명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많이 감염이 됐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2시에 이제 만난다고 하니까요. 뭔가 좀 내용이 좀 변화있길 또 바라고요. 네. 이 변화된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또 이제 그 요청사항이 들어지지 않았던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또 제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해야겠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의 문성호 사무국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원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좀 앞으로도 드론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원주시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이 된 것인데 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드론 산업은 정부가 차세대 성장을 이끌 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드론 산업 발전 계획 발표 이후에 더욱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은데요. 국토교통부는 올해 9개 지방자치단체를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했습니다. 각 지자체에 최대 1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원주시와 인천시, 세종시, 고양시, 성남시, 포천시, 김천시, 전주시 이렇게 9곳이 선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선정을 위한 두 번째 도전이었는데요. 지난해 원주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원주천과 문막 양궁장, 매지저수지 이렇게 3개 지역이 드론 특별화 자유구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별도의 비행과 촬영 승인 없이도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이외에도 간현 관광지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관광 전망대에 드론 서비스를 구현했고요. 관내에 드론 전용 통신 인프라를 구축해서 통신 품질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국토부의 사업 취지와 목표가 맞는 적절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또 원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공공 서비스의 도입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게 아니냐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원주시청 첨단산업과 신현정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제안하고 실증 사업을 추진해 드론 운영을 조기에 상용화하고 드론 활용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어 많은 고민과 준비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역의 곳곳에서 드론을 날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안전성에 대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원주 시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드론 산업 저변 확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드론 산업의 저변 확대에 힘쓰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좀 앞으로 어떤 운영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원주시는 국내에서 유일한 기술력을 가진 드론 전문 기업과 또 분야별로 유망한 드론 전문가들과 함께 산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드론을 활용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러 기업을 유치할 계획인데요. 원주시는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보유한 드론으로 산불을 감시하는 사업과 드론 스테이션 원격지 운영 사업을 공모 신청했습니다. 또 시정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에도 드론을 상용화해서 지방 재정을 줄이고 관광객 유치에도 드론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의료 장비와 의약품 배달, 시설물 점검 등의 공공 업무에서도 시청 활용하기 위해서 시청 직원들이 드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인데요. 원주시에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드론 전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드론 교육원 관계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의가 17년도부터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 분들이 두 부류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영상 촬영과 같이 자기 개발을 목적을 위해 교육을 받는 분들과 드론 방제 또는 군입대, 취업을 앞두고 목적을 가지고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 원주시가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된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아직까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드론을 사용하는 에너지원인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충전은 간단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드론에 실제로 채공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다른 대체 에너지원이 개발되고 채공 시간이 길어진다면 지금보다 각 분야별로 활동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봅니다. 네. 또 이런 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드론을 접할 기회가 또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좀 이런 프로그램들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원주시에서 진행하는 드론 사업은 주로 공공 서비스와 관련돼서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됐음에도 시민들이 이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에 원주시는 시민들이 직접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 중입니다. 오는 5월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드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드론 체험 및 교육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요. 8월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론을 날리면서 공감과 소통의 기회를 갖는 가족과 함께하는 드론 체험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국민 레저 스포츠인 낚시와 드론을 접목해서 새로운 레저 문화가 된 드론 낚시 대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드론이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대표 관광 명소 중 하나죠. 횡성 루지 체험장이 겨울철 휴정을 끝내고 지난 11일 개장했습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의 봄맞이 개장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횡성군 미래전략과의 조형용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횡성 루지 체험장 이 폐쇄된 국도를 활용해서 별도의 개발 행위 없이 이제 조성된 곳인데 지난 11일 이제 본격적인 또 봄맞이 운영에 들어갔다 들었습니다. 세계 최장 코스라고 들었습니다만은 좀 어떤 곳인지 좀 간략하게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횡성군은 국도 45호선 전체 우천면 오원리 구간의 기존 도로와 숲, 자연 그대로를 활용해 횡성 루지 체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육상 썰매로도 불리는 루지는 동계올림픽 썰매 종목 중 하나인 루지 썰매의 바퀴를 달아 사계절용으로 변신한 무동력 레저 스포츠입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은 별도의 조작 없이 중력에 몸을 맡긴 채 탑승자 스스로가 속도를 직접 제어하며 시원한 바람과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다이나믹한 지역관광 시설입니다. 네, 2.4km 코스, 굉장히 긴 코스입니다만은 그만큼 좀 많은 분들의 방문이 또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또 지금까지 방문 계획 좀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예, 먼저 2020년 8월 개장 이후 전국 각지에서 횡성 루지 체험장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기회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은 개장 이후 2021년 11월까지 13만 3,87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주셨으며 코로나19 여파에도 2021년 기준 월 평균 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네. 야외 관광지이지만 엄격한 감염병 예방 활동을 통하여 안전한 관광시설을 운영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야외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나마 지금 코로나19에 이제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기에 좀 부담이 덜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3월 12일 이제 개장을 했는데 뭐 또 3월 한 달간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이 내용 포함해서 좀 이용 방법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횡성 루지 체험장은 정기 휴무일인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과 기상 여건, 코로나19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성수기인 7월부터 8월까지는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종료 30분 전까지 매표소에서 발견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장권 구매 시
1매당 3,000원의 관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3월에는 개장기념 50% 할인 행사도 진행하므로 가성비와 가심비 두 가지 모두 얻으시는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11일에 이제 개장을 했으니까 이제 한 2주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 찾고 계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루지 체험장 방문객들을 위해서 뭐 주차 공간도 확충하고요. 또 내년까지 또 웰컴 센터 조성도 들어설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 좀 어떻게 또 조성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네, 행성 루지 체험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 및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자 웰컴 센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매표소, 웰컴 마켓, 유아 놀이터, 작은 도서관, VR 체험관 등이 갖춰져 더욱 풍성해진 행성 루지 체험장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까지 뭐 14만여 명이 다녀갔고 올해도 또 이제 봄 개장을 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신데 이 루지 체험장이 조성되면서 좀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행성 루지 체험장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체험장에는 행성 군민을 고용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입장료의 일부는 관광 상품권으로 환원되어 지역 상인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2021년 기준 행성 루지 체험장에서 발생한 관광 상품권 규모는 2억 8천만 원 정도로 이는 관내 식당이라든가 농산물 구입으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상품권 금액보다 3배에서 4배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날이 따뜻할 때 정말 시원하게 좀 루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장소, 좀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곳, 좀 많은 분들 함께 또 방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횡성군 미래전략과의 조형영 과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